안녕하세요. 6월 28일 금요일 차현신TV의 빠른 부동산 뉴스 시간입니다. 네, 6월 28일 사실 이틀 더 남았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평일로서는 사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나 다름없겠죠. 자, 무더운 여름도 시작되었으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은 저와 또 함께 살펴본 내용이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눈 그 문답의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답의 내용에 과연 그 핵심이 무엇인지 저랑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번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눈 문답의 내용이 이제 10가지가 이제 주요 핵심이 되겠는데요. 자, 10가지를 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그 집값 반등이 나타나는 등 이렇게 9.13 대책 약발이 다해가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김 장관은 9.13 대책은 주택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또 갭투자 비율도 줄어들었고 무주택 서민들 아파트 당첨도 많이 올라갔으니 결국에는 주택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어떤 주택인지 주택 보유 관계나 자금 조달에 대해서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열 조짐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규제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올 만한 규제는 다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죠.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발표할 시기가 중요하다. 더 시기를 보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유동성이 주택시장 유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들이 주택이 아닌 산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되고 최근 벤처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울 강남 집값 잡느라 지방 집값이 오히려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 김 장관 왈 지방시장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공급 과잉이고 두 번째는 지방산업 문제인데 지난 정부 말부터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으니 근본적인 건 지역경제다. 그래서 산업을 살려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맞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규제의 역설이란 말이 나오고 강한 규제가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김 장관은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원래부터 있었고 과거에 대출과 청약 규제를 풀었고 그러자 재건축으로 쏠리면서 이상한 급등이 나타났고 이것은 2014년부터 이어진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풀었던 규제를 정상화시킨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도시가 낡아지고 슬럼화되고 있는 곳도 많다. 재개발 재건축을 다 막아놔서 이 늙어가는 서울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김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공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득을 사유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분양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허그는 공적 보증기관으로 분양가 관리를 한다. 고분양가는 심각한 문제이고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집을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허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고분양가 관리인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일곱 번째, 시공사가 수백 협력업체를 하도급체로 두고 있고 한 가구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건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좀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김 장관은 문제는 실질적인 분양원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가 공시 항목을 확대했다. 네, 분양가 심사위원 공개와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낮아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 택지 아파트는 허구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고 다른 상황을 좀 모색해 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8번째, 자, 새로운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김 장관은 지금의 판단은 허그 시스템 한계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말이 많은데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이 된 후 집은 거주하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경기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 이용을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편리하고 빠른 교통을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과열 조짐이 있으면 규제를 더욱더 풀겠다 준비하고 있다. 언제 발표할 시기가 문제이다. 3기 신도시 취소할 계획도 마음도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내년에 출마 의사까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로 참 이거는 사람을 잡을 것 같아요. 집값을 잡으려다가 정말 국민들 모든 사람을 잡을 것 같은데 내년에 총선이 더 많은 변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많은 변수로 인해서 더욱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니 정말 시장에서는 옴싹달싹 못하게 숨을 조이는 역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밝지 않은 전망도 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저 차현신TV와 함께 계속해서 미래시장을 전망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빠른 부동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